그럼 실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할 때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내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에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5천만 원까지. 그럼 5천만 원을 현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정리세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 5천만 원을 재원을 해서 보험료를 매월 40만 원씩 10년 정도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 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사망보험금을 8천만 원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보험료 부분들을 미리 정년식 공고를 했기 때문에 세금 납부가 다 완결된 걸 보겠지만 사실은 보험금의 정리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험료를 제외한 8천만 원에서 보험료 5천만 원 제한 3천만 원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거나 이렇게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자녀에게 합법적인 소득원을 창출해주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일정 지분을 자녀에게 정리해주고 나서 그 상가 지분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의 직원으로 내가 등재가 돼서 실제 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주식을 정지를 받아서 주식에 따른 배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예금이나 이런 걸 통한 이자 소득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녀가 보험료 납부를 한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자녀의 합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녀의 계약자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거고 또 이렇게 앞서 합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보험료의 납입 기간을 길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되는 우리 부친이나 모친은 나이가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피보험자 나이가 적을 때 가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직 소득원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납입기간을 5년이나 10년이 아니고 15년, 20년 이렇게 길게 해서 자녀가 소득원이 없는 앞부분들은 부모 납부하더라도 향후에 자녀가 소득원을 발생할 수 있는 시점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합법적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에 자녀의 소득으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면은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겠지만 자녀의 자신의 합법적인 소득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이나 증여 이미 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